낚시가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해외에서 열리는 큰 대회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대회를 위한 그런 낚시 준비와 또 그런 그 성취를 이뤄가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연장선에서 조금 연습을 겸한 또한 그 해외에 원정을 가는 그런 특별함까지도 더한 그런 낚시를 좀 진행하고자 이번 여정을 기획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제가 낚으면서 항상 연습으로 삼는다 그럴까? 항상 그 리듬을 놓치지 않고 가는 그런 대상이 되는 베스는 노던 라지마우스. 이 북미 종자의 냉수성에서 적응이 가능한 북미 종자의 노던 라지마우스예요. 하지만 제가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경기를 나가게 되면 이 플로리다 라지마우스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듬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 아열대성 기후나 혹은 열대기후 쪽에 가까운 곳을 찾아가야 돼요. 약간의 전지훈련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지훈련은 가는데 미국이냐 일본이냐 멕시코냐 했을 때 멕시코가 가장 비용 효율성 대비 결과 만족도도 훨씬 더 높다. 이런 부분 때문에 멕시코를 찾게 됐습니다. 나이스. 자, 멕시코로 향하는 그 여정이 좀 약간은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여정이에요. 일단 직항이 없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유를 해서 멕시코 내륙에서 또 갈아타서 이렇게 들어가는 여정인데요. 일단은 LA, 첫 번째 목적지는 LA 도착을 해서 LA 공항에서 밤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멕시코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일단은 바로 직항으로 그 목적지까지 딱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되지 않고요. 조금 길다면 길다 할까요? 한 4시간가량 내려가서 과달라하라 공항에서 다시 또 한 번 갈아타서 그 쿨리아칸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과달라하라에서도 4시간의 그 레이오버가 있어서 조금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어떻게 보면 쉽지만은 않은 그런 여정이에요. 하지만 그 여정 뒤에 달콤함이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감수를 합니다. 자, 제가 쿨리아칸으로 가는 상공에서요, 이렇게 내려다보면 호수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베스가 있는 그 유명한 호수들을. 자, 멕시코 서해안을 따라서요, 베스 낚시로 유명한 몇 개의 호수가 주르륵 늘어져 있어요. 자, 쿨리아칸이라는 도시가 제가 이번에 목적지로 삼은 도시예요. 이 쿨리아칸의 느낌은 조금 활달하고 좀 밝은 모습의 완전 큰 대규모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안가에 공항까지 갖춘 조금 소규모의 중소규모의 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번화한 그런 거리도 있고 그 외의 부분은 굉장히 시골스럽기도 하고 쿨리아칸에서 약 한 50분가량 차로 달리면요 발전을 위한 댐을 끼고 있는 바레후날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나와요. 그 동네가 제가 최종적으로 거처를 가질 근거지가 되는 그런 목적지가 됩니다. Hey. Hola, amigo. Hola, amigo. ¿Cómo estás? Muy bien, bien, muy bien. bien. Oh, Everything's okay. everything's good? Where Okay. did you fly? Good. Yeah, just a short 2 days of flight. 좀 짧게 한 이틀 정도 왔죠. 지금 이분은 오노라는 지금 현재 이곳 이 롯지하고 가이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저랑은 10년지 친구예요. Well, I'm very happy you guys are here. So please enjoy your place. Okay. Yeah, I will. We'll go down. 오랜만에 찾아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바로 엊그제 만난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Life is a wet dream. Niggas will kill you to come to your wake. My demeanor fly penny. 그 묵는 숙소 뒤편에도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요. 그 강이 바로 그 댐에서 나온 흘러나온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흙탕물이 좀 섞여 있어요. 지금 우기였기 때문에 계속 물을 채워둔 것들을 빼면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X marks the spot. I pray we 도착 직후에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바로 올라갑니다. 댐이 엄청 높네요. 와, 제 방. 여기가 제 방이고, 제 방으로는 이제 출입을 이제 통제해 놓게끔 해놨고, 제 방에 이렇게 쫙 돌을 이렇게 석축을 쌌네요. 이야, 멋있네. 사이즈 굉장히 크네요. 이 높이가, 이 제 방을 쌓은 석축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딱 보면 지금 물띠의 선으로 봤을 때는 물이 조금 지금 만수위는 아니고 만수위에서 조금 내려간 정도가 되겠네요. 불과 한 달 전까지 우기였다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막 폭우가 쏟아지는 우기였다니까. 이제 특이한 점은 저거래요. 저 프레옥점. 이쪽에 이 시날로아라고 하는 이 멕시코 이쪽 서부 해안 쪽에 오면 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엘살토나 엘코모도에 가서도 제가 저걸 봤어요. 호수의 그 폭은 생각보다는 조금 좁고 좀 길게 뻗은 형태의 느낌이랄까요? 약간 가지가지가 좀 많은 형태. 전체 수면적을 다 합치하면 좀 넓지만 한눈에 보이는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렇게 그런 광활하지는 않은 그런 호수였어요. 다음 날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라는 옵션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거죠. 물색이 제가 과거에 갔던 엘살토나 엘코모데보다 물이 좀 맑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조금 더 시각적으로 조금 더 잘 보이게, 좀 멀리서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도 확 보이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채도가 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진하게 칠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진한 색상들은 제가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좀 밝은 것들은 제가 꼭 써야 할 것 같은 그런 사이즈나 그런 형태들은 이렇게 좀 어둡게 채도를 조금 더 진하게 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숙소에서 우리가 배를 타는 곳까지, 선착장까지는 약 한 5분이 걸려요. 자, 오전 일찍 나왔는데요. 뭐 많이 이른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휴식을 취하고 나왔는데요. 어부가 지나가는 그런 보트, 어부 보트도 좀 보이고 바람도 살살 불고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엘살토랑은 사뭇 달라요. 일단은 깊이가 훨씬 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규모가 조금 더 넓은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외형적인 이런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댐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엘살토는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인 깊이가 좀 얕고, 그리고 그 잠긴 그 수몰된 나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좀 두꺼운 나무들이. 근데 이곳은 이제 그런 것이랑은 지금 하류 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하고는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물색도 엘살토는 조금 약간 느낌이 약간 좀 탁한 흙탕물 느낌, 누런 물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조금 누렇긴 하지만 좀 맑은 형태의 그런 물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여긴 우리가 완전히 최하류에 있는 댐이지만 지금 이제 바로 올라가 볼 거예요. 상류 쪽으로 가면서 이제 전체적인 느낌을 좀 더 파악해 봐야 되겠죠. 자, 마테오스 호수를 달리는 시원함을 느끼면서 이 전체적인 경관을 좀 둘러보려고 해요. 우선적으로 바로 낚시를 시작하기보다는 조금 둘러보면서 전체적인 좀 디테일한 느낌들을 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위치에 어떤 형태의 장애물들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낚시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상류로 올라가는 길에 여기 잠깐 멈춰보자 그래서 멈췄어요. 일단 지금 보트가 머무는 곳에 바로 그러니까 지금 보트 아래에서 지금 한 30m 가량 나오는 굉장히 급경사면이에요. 그런데 일단 바깥쪽에 지금 이 프레옥잠들이 좀 위치해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복합적인 이 변화 구조물들이 수중에 있을 만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약간은 그 햇빛이 아직 그 닿지 않는, 약간 그 가려진 듯한 그늘이 좀 남아있는 그런 약간은 좀 음침한 그런 곳으로 선정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아테오스 베스. 사이즈가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반가운, 오랜만에 만나본 플로리다 라지마우스네요. 사이즈는 뭐 한 30 후반 정도 나오겠는데 바이트는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와, 스피너베이트 8분의 5온스 W로우에 나오네요. 첫 배스를 만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몇 분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나이스. 오늘 제가 몇 마리를 낚을지 카운터로 제가 찍으면서 낚시를 할게요. 시작을 하면서 어떤 루어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걸 먼저 시작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스피너베이트가 뭐 운영 속도라든지 결과를 보는데 굉장히 빠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피너베이트를 처음 적용을 했는데요. 바로바로 결과가 나와줍니다. 야, 힘들은 엄청 터네요.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힘들은 와 엄청나네. 퀵 릴리즈. 자동 릴리즈가 됐네요. 이 멕시코에 있는 호수들, 특히나 이 베스 낚시를 이렇게 장려하는 호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철저히 캐치 앤 릴리즈, 즉 잡고 놔주는 그런 형태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좀 큰 녀석들을 만날 수 있는 패턴을, 또 많은 마리수를 만날 수 있는 패턴을,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로 다른 지점들을 공략하는 형태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좀 빨리빨리 짚어가면서 이 머릿속에서 어떤 유형화를 작업을 빨리 해서 좋은 결과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늘이 조금 이렇게 드리워진 그런 경사면을 타겟으로 하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데 바로바로 결과가 이어지니까 좋아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힘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노던 라지마우스하고 생김새는 뭐 크게 구별하기 힘들지만 일단은 이 습성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그 북미성 그 라지마우스는 얼음이 어는 그런 차가운 저수온에서도 적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플로리다 종자들은 약간 열대어라고 보시면 돼요. 생김새는 똑같지만 적정 수온이 높아서 그렇게 얼음이 얼 정도까지 저수온이 되면 사실 버티지 못하고 열대어처럼 그냥 죽죠. 그래서 그 습성이 가장 다르고 그 습성 차이 때문에 이 겨울이 없는 그런 사계절 내내 따뜻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 생장점의 멈춤이 적다 보니까 크기가 한없이 증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베스는 사실 60cm가 넘기가 좀 쉽진 않아요. 넘어도 한 3, 4cm에서 멈추는 그런 그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이 플로리다 베스는 70cm 이상까지도 클 수가 있죠. 좀 작은 녀석이지만 그래도 70cm 이상 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플로리다 라지마우스입니다. 플로리다 라지마우스와 노던 라지마우스의 가장 그 두드러진 그 특징이라 할까요? 그 부분은 이 옆구리의 끼가요. 플로리다 라지마우스는 높이가 조금 더 높고 그리고 갈라져 있는 그 잘라져 있는 형태가 명확히 나타나면서 세로로 잘라진 듯하게 길게 잘 호랑이 무늬 같이 많이 잘 잘라져 있고요. 그리고 꼬리 쪽까지도 가면서 많이 잘라져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제대로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혼수 전체가 이런지 모르겠지만 도착하자마자 결과가 이어지고 있고 당찬 손맛을 보면서 시작을 잘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힘이 엄청나네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도 이 힘들이 그래도 얘는 앞에서 나이스. 좋네요. 일단 이 체고들이 사이즈에 비해서 체고들이 좀 높은 것 같고요. 먹이 활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느낌적으로 보자면 지금 스피너베이트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물 속에 지금 이 물 밖에 보이는 이 잔가지들이 잠겨 있어요. 약 이 연안선에서 약 6m 정도 안에까지도 그게 지속이 된다 그래요. 그 후로는 이제 잡목은 끝나고 이제 원래 물 속에 있던 수중 뭐 모래바닥이나 바위바닥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이 잡목들에 숨어 있거나 혹은 잡목이 끝나는 라인
물속에 있는 수중 경계 지점에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피너베이트를 던져서 바닥에 있는 밑에서 이제 자라있는 그 잡목들을 점점 이렇게 치면서 제가 진행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드럽게 치고 빠져나오고 치고 빠져나오고 하는 순간에 딱 달라붙네요. 자, 약간의 디테일이 가미된 형태로 지금 현재 스피너베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몇 분 안 지났는데 벌써 마리수가 꽤 채워지고 있네요. 나이스. 탐색을 위해서 좀 속도감 있게 운영하려고 좀 무거운 스피너베이트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더블을 윌로우로 해서 속도감을 더 키울 수 있게끔 했는데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날씨가 추워서 이런 느낌을 볼 수는 없죠. 이렇게 마리수를 많이 단시간에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물속의 여건이 어떤 형태일까 같이 협의를 좀 하고 있어요. 좀 가이드를 맡은 오노라는 친구도 사실 지금 현재 어떤 여건이 펼쳐지고 있는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조금 패턴화 과정을 분석을 같이 협력을 하면서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친구가 느끼기에는 조금 이른 산란이 진행되는 그 경우도 있대요.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약 한 100m 가량을 낚시를 하면서 왔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루어에 스피너베이트에 특히 좀 사이즈가 크지 않은 녀석들이 여러 마리가 나왔죠. 그런 걸로 봐서는 벌써 산란장을 지키고 있는 확률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어지는 곳에 이 수중에 이 바위들이 발달한 곳에서 바닥을 조금 더 느리게 천천히 이 긁는 형태로 한다면 암놈 베스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쪽에 이 바위 둔덕이 이렇게 길게 이 곱부리 형태로 나온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좀 바닥 낚시를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바닥 낚시를 위해서 러버지그를 세팅하고 있어요. 일단은 러버지그가 바닥에 닿아서 액션도 물론 좋지만 닿기 전에 수중에서 중간에 내려가면서 조금 펄럭거리는 액션이 사로잡는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사로잡는 부분을 위해서 이 트레일러를 설정을 그에 맞게 설정을 해서 2분의 1온스 러버지그로 접근을 이어갑니다. 야, 바이트가 왔어요. 바이트. 조금 전에 바이트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바닥에 닿았던 지그를 끌어올리고 중층에서 내려가는 걸 이끌려고 했는데 중층에서 물었어요. 중층에서 물고 살짝 쿵쿵 당기다가 바로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시작을 스피너베이트로 해서 마리수를 좀 봤잖아요. 이 좀 더 많은 마리수는 중층에서 물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네요. 굳이 바닥 낚시를 안 해야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일단은 조금 더 점검을 해보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스피너베이트로 낚시를 해서 계속 결과를 볼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다른 패턴과 다른 사이즈라든지 다른 형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다른 낚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누릴 수 있는 루어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러버지그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가장 채비를 하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리고 그리고 러버지그가 가진 볼륨감 때문에 같은 10마리를 낚더라도 평균적으로 다른 형태의 루어를 사용할 때보다는 평균적인 사이즈가 좀 더 크다. 작다. 러버지그로 바닥에서도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사이즈가 아까 스피너베이트로 낚은 것보다 조금 더 작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래도 빵빵한 됐습니다. 산란지구가 크게 보이진 않네요 아직. 날이 더워져서 윗옷을 좀 벗어야 할 것 같아요. 와, 굉장히 아침에 한 16도 정도 나온 것 같았는데 금방 더워지네요. 역시 남미입니다, 남미. 이 오전에 살짝 추운 감이 있었는데 이 해가 퍼지고 나니까 굉장히 더워지더라고요. 금방 더워져서 제가
이 상의를 빨리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로버직으로 또 한 마리 만났네요. 산란징어는 크게 보이진 않아요. 예. 만약에 산란 무드라 할지라도 완전 전기? 예, 아직 산란장을 트지는 않은 상태. 오이고. 오, 먹었어. 산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러버지그를 바닥에서 바로바로 때린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사이즈도 봐도 순놈 같고 분명히 산란과 연관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 꼬리의 해진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외형을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산란장을 트고 보호한다라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사이즈가 조금 낮았네요. 오, 야, 빵은 참 좋습니다. 나이스. 러버지그로 또 한 마리. 약간 경사면이 좀 세게 있는 굉장히 딱 보기에도 멋진 바닥을 지닌 그런 곳 같아요. 지금 이 옆에 검은 색깔 이 측선들이 많이 끊어져 있죠. 조금 더 넓고 띠가 이렇게 자잘하게 똑바로 끊어진 형태가 주로 플로리다 라지마우스 베스한테 잘 나타나는 형태예요. 특히나 여기 노던 라지마우스는 요 지금 이 아래 엉덩이 지점부터 여기 꼬리까지 거의 다 측선이 까맣게 딱 붙어 있거든요. 거의. 근데 이 플로리다 베스는 이 뒤에도 이렇게 많이 끊어지는 경향을 보여요. 예쁜 플로리다 라지마우스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준수한 사이즈들이 같이 섞여 나오면서 마리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러버지그 패턴도 조금 전에 시작을 하면서 했던 스피너베이트와 마찬가지로 마리수를 만나기에는 연속적으로 나와주네요. 자, 러버지그에 굉장히 반응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 하는 바이트를 느끼지 못했어요. 뭔가가 말랑하게 매달려 있고 무게감이 있었고 그게 살짝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훅셋을 했는데 명확한 배스입니다. 지금 꼬리가 약간 빠른 거 보니까 이 녀석은 산란 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다면 바닥 낚시에 큰 놈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2분의 1온스 풋볼 러버지그. 첫날 시작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굉장히 좋지도 않아요. 처음 찾는 곳에서 정보도 크게 많이 없는 그런 형태에서 낚시를 시작할 때는 사실은 처음부터 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마리수를 만난다는 것 자체는. 하지만 그 안에서의 그 사이즈 빈도가 큰 사이즈가 섞이는 빈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제가 풀어가야 할 숙제 같아요.